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지식의 본질은 관계이며 관계를 잃으면 인간은 AI의 노예가 됩니다. 관계가 끊기면 지식은 무너집니다. 지식은 사실의 저장고가 아니라 사물과 사람과 규칙 사이의 연결망입니다. 수학은 연산수와 연산자의 관계를 정확히 다루는 체계이고, 언어는 명사와 동사의 관계를 통해 세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체계입니다. 신학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체계이고, 철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체계입니다. 과학은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측정과 실험으로 붙잡아 재현하는 체계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식은 관계를 식별하고 관계를 검증하고 관계를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AI 시대에 더 위험한 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관계 감각의 상실입니다. AI는 관계를 그럴듯한 문장으로 흉내낼 수 있지만 관계의 책임을 대신 지지 못합니다. 관계의 책임이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분리하고 무엇이 가정이고 무엇이 관측인지 구분하며 누구에게 이익이 가고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일입니다. 이 추적을 포기하면 지식은 신념으로 바뀌고 신념은 선동에 흡수되며 선동은 결국 국민의 삶을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지식의 질이 낮은 사회는 반드시 무능과 부패를 양산합니다. 무지한 국민은 속기 쉽고 무능한 조직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며 욕심 많은 집단은 검증 대신 확신을 팔아 이익을 취합니다. 계몽이란 어려운 말을 늘어놓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보는 눈을 되찾게 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못 보는 국민은 늘 표정과 구호에 흔들리며 결국 자기 삶의 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관계로 보는 지식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지식의 정의는 단순해야 합니다. 지식은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규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객체는 숫자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으며 제도나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연산일 수도 있고 문법일 수도 있고 계약일 수도 있으며 권력과 책임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란 결국 이 관계를 언어와 수학과 제도라는 형태로 고정해 누구나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관계로 정의하면 지식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사실과 의견이 분리되고 검증 가능한 것과 검증 불가능한 것이 분리됩니다. 정답이 있는 지식은 관계가 측정되고 재현되며 반박 가능해야 합니다. 정답이 없는 지식은 관계가 가치와 윤리의 선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책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 과학을 정치로 만들고 윤리를 수학으로 만들려다 둘 다 망치게 됩니다. 관계의 정의는 국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누가 무엇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순간 허위는 숨기기 어려워집니다. 이해관계가 드러나고 책임이 추적되며 공짜 확신이 사라집니다. 공짜 확신이 사라질 때 사회는 비로소 진짜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가설과 이론의 계급이 무너진 사회가 위험합니다. 지식에는 가설과 이론이 있습니다. 가설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입니다. 이론은 검증된 지식입니다. 이 차이를 흐리는 순간 사회는 소문과 음모론과 선전이 지식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과 맞는 주장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있습니다. 가설은 반드시 조건을 밝혀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가정을 숨기면 가설은 사기가 됩니다. 반대로 이론은 조건과 한계가 같이 붙습니다. 어디까지는 성립하고 어디부터는 성립하지 않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계를 말하지 못하는 이론은 이론이 아니라 교리로 변질됩니다. AI 시대에는 가설의 양산 속도가 폭증합니다. 생성형 AI는 검증 이전의 문장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설이 곧 결론처럼 소비되기 쉽습니다. 이때 국민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가설인지 이론인지 묻고 가설이면 검증 경로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검증이 없다면 소비를 멈추는 것입니다.
소비를 멈추지 않는 국민은 결국 속임수 산업의 고객으로 고정됩니다. 지식 생성은 관계의 발견과 구조화로 이루어집니다. 지식 생성은 첫째 관계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관측과 경험과 사례에서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는지 찾습니다. 둘째 관계를 구조화하는 단계입니다. 연결을 규칙으로 표현해 다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셋째 관계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왜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넷째 관계를 예측에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고 결과로 다시 수정합니다. 수학의 생성은 관계를 극단적으로 정밀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연산수와 연산자의 관계를 정의하고 공리와 정리를 쌓아 올려 재현성을 확보합니다. 언어의 생성은 세계를 분해하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명사와 동사의 관계가 선명할수록 문장은 세계를 더 정확히 담아냅니다. 과학의 생성은 관측과 실험으로 관계를 붙잡는 일이며 측정 가능한 관계만 우선 고정합니다. 철학과 신학도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철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규범과 책임을 규정하며 신학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존재와 구원과 윤리를 해석합니다. 차이는 검증 방식입니다. 과학은 실험과 재현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철학은 논리적 정합성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증하며 신학은 계시와 전통과 해석의 엄밀성을 통해 검증합니다. 검증의 방식이 다르다고 지식이 아닌 것이 아니라 검증을 회피하는 것이 지식의 적입니다. 검증은 관계를 폭력에서 과학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검증은 지식의 생명줄입니다. 검증이란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절차이며 그 절차가 공정할수록 지식은 강해집니다. 검증이 없으면 관계는 권력에 의해 강제되고 강제된 관계는 사회를 억압으로 이끕니다. 지식의 역사란 검증을 제도화해 권력의 자의성을 줄여 온 역사입니다. 검증에는 기본 규율이 있습니다. 첫째, 정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판례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동일 조건에서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패가 기록되고 수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없으면 검증이 아니라 쇼가 됩니다. 쇼가 지식의 얼굴이 되는 사회는 결국 기술을 가져도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AI 시대의 검증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AI는 통계적 관계를 빠르게 제시하지만 인과관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개인은 투자와 건강에서 파산하고 조직은 전략과 보안에서 붕괴하며 국가는 정책과 안보에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관계를 검증하지 않는 국민은 결국 자기 삶을 남에게 맡기는 국민이 됩니다. 응용은 지식을 가치로 바꾸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식은 응용에서 완성됩니다. 머릿속 지식은 자산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응용된 지식만이 생산성과 안전과 신뢰를 만듭니다. 응용의 핵심은 문제의 성격에 맞는 지식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에는 측정과 표준과 절차가 필요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에는 가치의 선택과 책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규칙과 절차로 고정되어 반복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검증된 관계를 표준화해 자동화하는 것이 옳습니다. 반구조적인 문제는 일부는 계산으로 처리되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이 남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AI가 계산을 제공하되 인간이 기준을 세우고 이의제기와 설명 책임을 제도로 고정해야 합니다. 비구조적인 문제는 이해관계가 많고 목표가 다층이며 결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이 영역에서는 단일 해법을 버리고 시나리오와 옵션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응용을 망치는 대표적인 병은 모조 지식의 유통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이론처럼 팔고 단기 성과를 장기 진실처럼 포장하며 자극적 확신을 지식처럼 유통하는 행태가 그것입니다. 이런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국민이 검증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검증 비용을 아끼는 국민은 결국 더 큰 피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지식을 관계로 설명하는 사례가 필요합니다.
수학의 사례는 간단합니다. 연산수와 연산자의 관계를 정의하면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덧셈과 곱셈의 관계를 바꾸면 전체 수학 체계가 바뀌듯이 관계의 정의가 지식의 뼈대입니다. 여기서 검증은 공리적 일관성과 증명 가능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학은 관계의 예술이자 관계의 규율입니다. 언어의 사례도 선명합니다. 명사와 동사의 관계가 정확할수록 문장은 현실을 더 잘 반영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무너지면 문장은 감정의 덩어리가 되고 의미는 흔들립니다. 언어의 검증은 실제 소통에서의 오해율과 해석의 일관성으로 나타납니다. 오해가 줄어드는 언어가 좋은 언어이고 오해가 늘어나는 언어는 관계가 흐린 언어입니다. 신학과 철학의 사례는 인간의 내면과 공동체에 직결됩니다. 신학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죄와 구원과 윤리가 달라집니다. 철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권리와 의무와 정의가 달라집니다. 과학의 사례는 사물과 사물의 관계입니다. 중력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주가 열리고 전자의 관계를 이해하면 반도체가 열립니다. 결국 모든 분야는 관계를 정의하고 검증하며 응용하는 방식으로 전진합니다. AI 시대의 지식위생은 관계를 끝까지 추적하는 습관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지식위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것이 가설인지 이론인지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둘째, 이 관계가 상관인지 인과인지 구분하는 습관입니다. 셋째, 이 관계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비용을 전가하는지 추적하는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국민은 문장에 지배당하고 알고리즘에 끌려다니며 결국 자기 삶의 주권을 내놓게 됩니다. 국민 계몽의 핵심은 어려운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는 눈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분리하고 무엇이 가정이고 무엇이 관측인지 구분하며 검증 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이 될 때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검증을 귀찮아하고 확신을 좋아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사기꾼과 선동가와 무능한 권력은 더 쉽게 번성합니다. 지식은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는 정의로 고정되고 가설로 탐색되며 이론으로 검증되고 응용으로 가치가 됩니다. 이 순서를 끊는 순간 지식은 무너지고 지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AI는 축복이 아니라 함정이 됩니다. 관계를 붙잡는 국민만이 AI를 도구로 만들고 AI에 끌려가지 않는 국민만이 성공과 생존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